네,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유승민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창조 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주 초에 대구에서 이 중앙정부와 대기업 또 지자체가 손을 잡고 창조 경제 확산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대구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그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 미래부와 대구시, 삼성이 함께 손잡고 창조경제 혁신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경우 미국 실리콘밸리와 뉴욕에서 운영 중인 오픈 이노베이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대구 혁신센터에 도입해 해외 진출 기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삼성은 대구시와 함께 앞으로 5년 동안 청년 벤처 창업 지원 전용 펀드를 각각 10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부는 앞으로 전국에 세워질 17개 시도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기반의 대기업과 연계해 창조경제 생태가 조성에 힘쓸 예정인데요. 특히 혁신센터를 통해 지역 연구의 벤처와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또 상품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또 그리고 지역의 연고를 둔 대기업과 협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 가운데 흥미로운 게 있죠. 물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원천 기술이 개발됐다고 하죠. 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쉽게 볼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전기차를 도로에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물로 달리는 자동차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국내 연구진이 물에서 수소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현재 사용된 수소차의 수소 연료는 원유에서 화학 공정을 거쳐 만드는 수소인데 반해 이번 연구에서 생산한 수소는 물에서 분류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이 서울대 이종엽 교수팀은 햇빛의 가시광선을 이용해 물에서 기존 방식보다 74배나 수소를 더 많이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밀은 금 나노 입자에 반도체 나노 입자를 붙여 만든 특수 나노 구조체입니다. 이 특수 나노 구조체가 태양빛을 받으면 열전자를 만드는데 이 열전자가 물을 분해해 순수한 수소를 생산하는 겁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수소 저장 기술이나 연료전지로의 활용 기술 등 후속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 물로만 가는 자동차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말 물로만 갈 수 있는 자동차가 나온다면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해외 연구 소식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을 이 혈액 검사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팀은 이 우울증이 발생하면 혈액에서 9가지 화학물질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 가운데 3가지의 혈중 수치 측정으로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혈액검사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연구팀은 새로운 혈액검사법을 임상적 우울증 환자 32명과 또 우울증이 없는 32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우울증 환자를 구분해낼 수 있었다며 임상적 우울증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상적 우울증은 뚜렷한 이유 없이 세상 살기 싫은 마음이 수년간 계속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생물학적 진단 방법이 없어서 확진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혈액검사법은 생물학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우울증을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나는 일상적인 우울증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예. 그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국내에서는 그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병원에 가서 쉽게 진단받기가 어려운데요. 이렇게 우울증을 진단하는데 시간이 크게 줄여든다고 하니까 빨리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주 관련 소식도 하나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주 탐사선이 혜성에 착륙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의 우주 탐사선 이 로제타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해성 착륙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만약 해성 착륙에 성공할 경우 이 태양계 형성 당시의 비밀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로 전 세계 과학계가 흥분하고 있습니다. 로제타호가 해성에 착륙하는 시기는 11월로 지난 10년 동안 무려 70억 킬로미터의 우주항해 끝에 지난달 착륙 목표인 해성 궤도에 들어갔는데요. 유럽 우주국 ESA가 로제타호의 탐사 로봇 필레가 이 해성에 착륙할 지점을 발표했습니다. ABCIJ로 명명된 5곳 가운데 J 지점이 최종 낙점을 받았습니다. 로제타호에 실린 탐사 로봇 필레는 오는 11월 착륙에 성공할 경우
이 혜성의 표면을 뚫고 채취한 토양 등에 대한 분석 자료를 지구로 보내게 됩니다. 더러운 눈덩이로 불리는 이 혜성은 약 46억 년 전 태양계가 형성될 무렵으로부터 변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제타호가 보내오는 자료는 지구가 속한 우주 환경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이 로제타호가 그동안에 풀리지 않았던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풀어줄 수 있을지 11월 참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 브리핑 유승민 캐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